자, 이제부터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아. 지금 이 지구상에 이 하락 중에도 긍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아서 이런 종목이 없어, 사실은. 지난번에 급락했다가 일론 머스크가 그 연설을 하고 나서 그걸 공개하면서 올랐다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고요. 카나코드라는 증권사에서 기가 텍사스에 방문하고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4달러를 재확인했다. 이 투자에서는 단기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미래를 보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가장 많이 오를 종목으로 꼽고 있어요. 다. 테슬라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감명받지 않기란 어렵다. 감명받지 않기란 어렵다. 감명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캐노코드 진입지는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여름에 오스틴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간과 끈기가 있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플레이북이다. 요거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관세가 영향이 가장 타격이 큰 게 볼보 이렇게.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다 100% 생산한다는 거지. 볼보가 가장 타격이 관세 영향이 가장 크겠죠. 13%만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마츠다 일본 19%, 폭스바겐 21%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독일에서 생산한 걸 수출하겠죠. 이제 현대, 기아 33%, 맨날 평택항에서 실어 나르고 있는 거죠. GM 52%, 닛산 53%,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겠죠. 생산 공장을. 스텔란티스 57%, 포드 78%. 스텔란티스하고 포드, GM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생산보다 옆에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싣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멕시코 인건비가 훨씬 싸거든. 관세가 없어. 자유무역협정이니까. 테슬라는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0% 미국에서 생산한다. 포드는 77% 미국에서 생산하고 21%는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57%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39%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건 기타. 닛산은 52%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캐나다나 멕시코에 31%. GM은 52%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멕시코에서 30%. 도요타는 48%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27%는 멕시코,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든 걸 싣고 가겠죠. 기아나 현대는 33%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8%는 멕시코의 공장을 갖고 있고 59%는 평택항에서 싣고 간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21%, 43%는 멕시코에서, 36%는 독일에서 만들어서 싣고 간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테슬라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관세 정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테슬라만 논한다 이거지. 캐나다 관세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할인 지급을 동결했어. 이 뉴스 때문에 테슬라가 5%인가 6% 급락했었어 하루. 보복 관세 한 거죠. 보복 관세. 윌리엄 블레어 테슬라 분석가 제드 도르샤이머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계속 지원함에 따라 7,500달러 세액 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이걸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폐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이런 것도. 그러면 또 테슬라가 유리해질 것 같긴 합니다. 1분기 배송 예상치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40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근데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36만 대쯤 돼요. 35만 대에서 그칠지 40만 대까지 갈지. 만약에 40만 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는 주가는 많이 오를 확률이 높고요. 36만 대 이 정도면 그냥 또이또이 이미 예상이 반영된 수치일 거고, 만약에 얘가 35만 대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한번 하락으로 출렁일 수 있겠죠. 연간 배송 예상치가 194만 대에서 168만 대로 낮추겠다. 194만 대의 이유는 뭐예요? 저가형 모델이 2분기 안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5,000달러짜리 차가 2분기 안에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 판매대도 확 늘어나겠죠. 그 25,0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이 나와야지 BYD하고 경쟁이 되는 거야. BYD에서는 15,000달러짜리 차를 만들어 팔고 13,000달러짜리 차를 만들어 파는데 테슬라는 싼 게 4만 달러라고. 시장 자체가 다른데 방송이나 신문 기사는 다 BYD가 테슬라의 아성을 도전한다. BYD가 테슬라를 시장을 따라잡는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거야. 시장이 다른데. 테슬라는 그 시장을 포기한 거였어.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한 말이 있었어. 처음에는 비싼 차를 만들어서 팔고 점점 싼 차를 만들어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략을 10년 이전에 로드스타 만들 때 테슬라에서 그렇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싼 차를 만들게 될 거고, 나중에는 이제 $10,000짜리 전기차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BYD 다 죽었어 이제. 왜 누가 BYD 타겠냐고요. 미래는 자율주행이며 이는 6월 오스틴에서 시작된다. 안전하고 저렴한 프리미엄 지정간 전기 운송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주최하고 지원해 주신 오스틴 시티와 텍사스, 이게 교통부랍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뭐 트래픽 그래가지고 교통국에 감사드린다. 여기 이제 운전대 핸들 없는 차입니다. 요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예정대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테스트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틴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이거 처음에 한번 타보려고 줄 서 있겠지. 어플리케이션 깔고 그걸로 호출하면 얘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그러다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미국 전역에서 이제 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싸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질 것 같아요. 웨이모는 얘기했잖아요. 차량 가격이 1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저게 대중성이 작다고. 근데 얘는 차량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보니까 돈 들어갈 게 없어 보이잖아. 허접하잖아. 뭐 단거리 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크다고요? 골프백 2개가 두 개도 들어간다는 거야. 뒷좌석에. 좌석을 2개로 만들어 버렸어, 그냥. 전략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겠죠. 이게 예상보다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예상보다 보급 속도가 빠르게 늘어난다면 그만큼 테슬라 주가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왜? 캐시우드가 항상 한 소리가 있어. 로보택시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26,000달러 간다는 거야. 로보택시 때문에. 2년 전에 그 리포트를 보고는 저도 그림이 확실히 잘 안 그려졌어. 작년 로봇데이 이후로 그림이 완전히 그렸어, 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아. 근데 그게 점점 현실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봐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있거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림이었고요. 3D 프린터 처음 나왔을 때 3D 프린터로 뭐 자동차 엔진도 뭐 만들고 뭐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든다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 도대체 뭐야? 근데 3D 프린터 박람회 가서 눈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갔다고. 그러니까 저는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다는 것도 다 이해가 가. 훨씬 쉬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법규가 아직 그걸 못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3D 프린터로 설계를 하면 집을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으면서 이렇게 집을 프린트하는 거야. 프린트.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고퀄의 집을 쉽게 질 수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3D 프린터가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시는데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인 거죠. 그죠? 남의 얘기인 거죠. 아직은. 자율주행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자,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 때 이제 제가 20살쯤에 저도 한때는 이제 낭만주의자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청량리에서 밤 11시 기차를 타면 강릉역에 6시인가 뭐 8시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 이제 경포대 가면 일출을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동진 일출 보러 가려고 하면 사이버트랙에다가 입력해놓고 자면 돼. 일어나면 정동진 도착해 있는 거야. 일출이 보여.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산 해운대 출장 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저녁에 차가 침대처럼 생겼잖아요. 목적지 정해놓고 밤새도록 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적지 해운대에 도착해 있는 거지. 뭐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400km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덜 감동적이야. 미국은 기본 1000km야, 기본. 한국인하고 미국 커플 얘기 나오는데 주와 주를 건너가는데 그게 단거리 연애래, 단거리 연애. 근데 9시간을 운전해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대전 서울만 해도 장거리 연애인데, 그죠?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뭐 2030년 되면 우리나라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경포대 일출 보러 가려고 하면 차 타고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걸 그림이 그려져야지. 테슬라 주가가 2030년 안에 2,600달러 간다는 게 이게 와다. 이렇게 그림 그려지지 않으면
캐시우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김중선 차장인가 이 사람이 모 증권사인데 이 사람이 X에 글을 올려서 긴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질문만 땄는데 라이다보다 저렴한가? 당연히 저렴하죠.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1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버보다 저렴한가? 당연하죠. 우버는 기사가 있잖아. 그래서 우버는 이제 로봇 택시를 자기가 사서 영업을 하고 싶어 하겠지 이제. 택시보다 저렴한가? 당연하죠. 택시는 미국에서 마일당 2에서 4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차를 갖고 운전을 할 경우 1달러 정도, 1마일 가는데 1달러 정도. 근데 로봇 택시는 0.23달러, 23센트. 다 이걸로 대체되겠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비슷해야 내려가지, 비슷해야지. 그냥 요걸로 다 전부 대체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되면 뉴욕 가면 다 로봇 택시만 돌아다닐 것 같아요.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던 게 진짜 열리는 거지. 한 5년 뒤에, 5년 있다 뉴욕 거리 가면. 단거리 비행보다 저렴한가? 당연히 비행보다는 가격이 비싸도 상관없죠. 아까 얘기했잖아. 공항까지 가고 그 도착해서 또 목적지까지 가는 것보다 차 타고 가면 이걸 선택하지. 기차보다 저렴한가? 버스보다 저렴한가? 지하철보다 저렴한가? 뭐 당연히 다 경쟁 상대가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자기가 공항에 내리는데 딸을 보고 차를 자율주행해서 LA 공항에 날 데리고 와라.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차만 나를 픽업하러 올 거라는 거지. 차만. 이 영상은 딸이 뒤에 타고 있어. 근데 결국 우리 미래가 딸이 안 타고 있는 게 미래가 될 거라는 거지. 공항으로 가는 거야. 뒤에 딸이 타고는 있는데 안 타고 있는 걸로 생각하라는 거지. 사고가 훨씬 적죠. 달려. 공항 다 와가요 이제. 공항 멀리 보인다. LA 공항이 굉장히 복잡한데 얘가 그 지 순서대로 찾아가는 중이야 지금. 요 빈자리 찾아 들어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요 기다리다 빈자리 찾아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가. 이거 놀랍지 않아요? 9분짜리인데 30초 만에 다 봤어요. 아빠의 테슬라 모델 S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렉스에서 아빠를 태워갔다. 제가 할 일은 차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는 것 뿐이었다. 지금은 이제 언슈퍼바이저가 아니니까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 나중에 되면 얘가 그냥 혼자 가는 거죠. 혼자. 테슬라 캐나다에서 선불금 0달러로 선불금 없이 사이버 트럭을 할부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캐나다에서. 테슬라 캐피톨 힐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시해서 의원들한테, 무식한 의원 나리들한테 이거 좀 알려주겠다는 거야. 이 로봇이 이런 거야. 너들 정말 좀 알고 좀 법규를 판사보다 해야 돼. 판사. 그런 행사를 했어 얘가. 테슬라가 자산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선보이려는 계획이 이거야 이거. 테슬라는 미국 의원들과 관심을 돕기 위해서 옵티머스 로봇을 워싱턴 DC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로봇공학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캐피톨 힐에서 있는 캐넌 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열린다. 그래서 캐넌 하우스 오피스 빌딩은 미국 하원의 의원들이 사무실 건물 중 하나이다. 1908년 완공되어 가장 오래된 하원 사무실 건물이다. 캐피톨 힐 지역 내에 있으며 의사당과는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 의원들이 편리하게 이동될 수 있다. 캐피톨 힐은 미국 연방의회가 위치한 워싱턴 DC 언덕 지역이다. 이곳에는 미국 의사당이 있고 상원과 하원이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이걸 지도를 또 내가 딱 붙였지 않았겠습니까? 의사당이 있고 여기 백악관이 여기 있어. 백악관이 의사당이 여기 있고 캐넌 하우스 오피스 빌딩 여기야. 지하로 연결돼 있다는 거지. 상원 하원 의원 나리들한테 로봇에 대한 이해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접 보기 전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미래에 한 거니까 보기 전에는,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캐피톨 힐에서 의원들한테 좀 도와주려고 이해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관련된 법규를 빨리빨리 통과 좀 시켜줘. 규제를 해제해줘. 뭐 이런 얘기지. 요 배송치가 지금 블룸버그 단말기에서는 40만 대 정도 1분기 배송 수량이. 근데 시장 컨센서스는 36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대 정도 배송이 된다면 굉장히 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25년 1분기에 모델 3는 단위가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12만 6천 대. 근데 2024년 1분기는 9만 1000대였어요. 올해는 1분기에 38% 늘어. 그 다음에 모델 Y는 작년에는 27만 8천 대. 근데 올해는 21만 6천 대로 많이 줄었죠. 그래서 22% 감소하는 거야. 모델 X, 사이버 트럭, 모델 S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요거는 2% 늘었어. 전체적으로 모델 Y 때문에, 모델 Y 리프레시 모델 때문에 7%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가 40만 대냐, 36만 대냐, 또는 35만 대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다음 주에 1월 9일쯤 발표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올해 이제 나올 거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중국에서 FSD 출시가 돼서 중국 내에서 운행하는 거 봤잖아요.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FSD가 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Q가 2분기 내에 출시될 확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로보택시, 아까 말한 로보택시가 출시될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옵티머스 로봇이 출시가 될 겁니다. 한 가지만 해도 완전히 획기적인 이벤트인데, 이런 획기적인 이벤트가 올해 4개가 나오고 있어요. 4개가. 뭐 대단한 거죠. 정치적인 이슈에서 일시적으로는 약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갈 수밖에 없죠. 요거는 새로운 모델 Y의 어댑티브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얘가 신기한 건가 봐요. 어댑티브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매트릭스 LED 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LED를 개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빛의 패턴을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상향등을 켠 상태에서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 도로를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방에 차량이 있을 경우 해당 영역의 LED만 어둡게 하여 다크존을 형성하고 나머지 구간은 밝게 유지한다. 어댑티브 하이빔은 상향등 사용 시 전방의 차량이 보행자를 감지하여 해당 영역의 빛을 자동으로 눈부심을 방지한다. 코너링 라이트, 커브 구간에서 차량의 회전에 따라 빛의 방향을 조절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상대가 오면 이쪽 등을 좀 어둡게 해준다는 거죠. 라이트를. 갑자기 이렇게 등이 알아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조금 지나면 모든 차량이 다 적용되겠죠. FSD가 중국에서 공식 승인되었다. 앤디 리는 중국 인플루언서이며 열렬한 니오 팬이며 처음부터 테슬라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제 FSD를 사용해 본 후 그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시중에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게시물 번역은 다하거든. 저는 FSD를 오후 내내 경험했고 마틴의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국에 있는 니오 자동차를 좋아하는 팬인 인플루언서가 테슬라 FSD가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중국에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가는지. 看一下这个动子，你注意看你的这个后视镜啊，会不会刮着呀？这又不是我的车。看一下，看一下，看一下，看一下这个动子。 가자. 来了，来了，来了，不停的，不停的，哎呦哎呦！时空灯，时空灯。这样看，这样看。 굉장히 좁은 그 틈을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양쪽이 좁은 틈. 走，漂亮，走，加油！第一次3个速度，那出来加速，可以吗？这是真的很窄啊，真的很窄。然后前面还有一个动子，前面还有一个动子，我们导远一点，那它会产生影响。 哎，有车来了。有车来了，他等到，等他先通过啊。等他先通过。走。走了，这有个人他不会放。哦。
这一个字。走走走走走走哎走。呦，这么丝滑呀！哎呦，哎呦，这真的有点近。我们这样开这个屏幕看一下。哦，真的近哦，真的很近，很丝滑呀，比刚刚还比那里走得快。 까이야 까이야. FSD가 중국 국내에서 초강력 성능을 선보이자 경쟁업체의 고위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원래 FSD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며 비웃으려 했는데 예상외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줘서 각종 인플루언서들도 신나게 즐기고 있다. 경쟁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중국에서 막 자율주행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막 하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완전히 그냥 다 완전히 선도했어, 선도. 그래서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죠. FSD를 조롱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나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가 중국에 진출한 지 한 달 되는 날인데 현재 중국 여론의 분위기와 테슬라의 중국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FSD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영상이 없어서 매우 기쁘다. 지금까지 사고도 한 번도 안 났었나 봐요. 자, 소식통에 따라 저런 얘기 있었잖아요. 테슬라를 살 바에 그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면 10대가 된다고. 예전에 그 모델 3를 안 사고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모델 3 10대 값 이상이 벌었다잖아요. 테슬라 새로운 모델 Y 출시로 노르웨이에서 다시 1등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테슬라가 진출했다. 사우디는 사실은 이건 서민용 차량일 거 아니야. 세컨카 뭐 이렇게. 세컨카도 아니네. 막 10번째 차량 뭐 이렇게. 네? 자기들은 막 큰 부가티 뭐 이런 거, 람보르기니 이런 거를 현찰 들고 가서 사니까 그죠? I don't have time. Hey, where boss? Boss, where? Go buy coffee. You work here? Yes, I'm the owner. You own this? Yes, I do. What is most expensive? What is your budget? Small budget I have, but not too much. What you have? The most expensive SF90. This? Yes. How much? 2.2 million dirham. Dirham? Yes, dirham. I need more. I need More? expensive, brother. I don't need this. Is what my driver would drive this? Show me one expensive car. Everything's for sale, brother. What? Everything, no problem. Everything. But hey, Everything, Captain, Baba. you work here? Go take coffee. What is this? Audi R8. Give me this, and this one also. Yeah, okay, what else? Give me that Mercedes, okay? This Rolls Royce, and give me one Red Bull also. No problem. You have Red Bull? Red Bull for free. No, take money, no problem. Keep the change. 테슬라 중국의 새로운 모델 Y 출시로 2024년 1분기 등록 대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3월 마지막 주 15,000대, 17,000대, 19,000대면 마지막 주가 19,000대가 나온다면 다음 주에 그러면 1분기 차량이 굉장히 앞설 거라고요. 얘가 2024년 1분기 거야. 2024년 1분기인데 지금 2025년 1분기가 훨씬 높죠. 17,000대. 누적으로도 지금 거의 따라잡고 있어.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지난번에 테슬라 급락했던 이유가 그 인도량이 급감해서 그랬잖아요. 전년 대비 막 60% 급감했다고 막 그런 소식 때문이었잖아요. 다 만회를 했습니다. 모델 Y가 나오면서 다 만회를 했습니다. 인도 대선은 36만 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40만 대 나오면 테슬라 주가 크게 오를 거고요. 40만 대는 좀 어려울까요? 그러면 이제 35만 대 넘으면 그냥 그저 그럴 것 같고요. 35만 대보다 낮게 나오면 테슬라 주가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냥 알고 계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도 자동차 사고 나면 놀라는 건 마찬가지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테슬라 불법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철회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철회는 소셜미디어 전기 자동차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출판물이 처음에 잘못된 주장을 내세운 것이 이미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 퍼져나갔던 사실을 강조했다. 얘들이 좀 멍청합니다. 이해를 좀 잘 못했나 봐요. 회계 처리하는 것 중에 발생주의 회계가 있고 실현주의 회계가 있고 이래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출로 잡을 거냐, 돈이 입금했을 때 매출로 잡을 거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 반성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댓글에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파이낸셜을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단 걸로 보입니다. 파이퍼 샌들러 테슬라 브랜드 손상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테슬라의 브랜드 손상, 주가 급락하고 그랬던 것도 있죠. 불매운동. 테슬라의 브랜드 손상에 대한 우려는 가상된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가격을 $450로 책정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신제품을 공개하고 6월에 로보택시를 출시하는 등 잠재적인 촉진자가 될 것으로 있다. 그럼 굉장히 이벤트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획기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연달아 나올 기업은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 연달아 나오잖아요, 연달아. 캐시 우드는 블룸버그에서 출연해서 테슬라가 향후 5년 안에 $2,6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건 이제 저 워렌 TV에 제가 유튜브 하나 올려놨거든요. 요거는 요 영상 테슬라 주가 $2,600 갈 수 있다. 이 영상을 좀 보시기 바라요. 요거는 제 말보다는 직접 영상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에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뒤에 영상을 직접 보기를 권합니다. 특별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로보택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중국은 인건비가 싸서 택시비 더 싸대요. 그래서 중국은 대상이 아니고 로보택시는 미국이나 서구 유럽 국가들의 대상인데 서부 그런 데는 택시비가 마일당 2에서 4달러 간다는 거야. 로보택시는 마일당 0.23달러니까 거기가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악의 경우 중국이 제외가 되더라도 테슬라 주가 $2,600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왜냐면 이 $2,600 목표는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 $2,600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좋은 경찰차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전기차로 사이버트럭으로 이제 또는 모델 Y로 경찰차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경찰차도 전기차로 다 바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좋은 게 뭐예요? 제로백이 빨라. 출발이 빨라.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2.3초, 2.6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격할 때 유리하겠지.